2025년 4월 23일입니다. 어제 특징주에서 관심주를 4종목을 뽑아놨습니다. 다나하어, 켈릭스, 베라모빌리티, 올버린, 월드와이드 이 4종목인데 4종목의 실적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서 차트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나하어예요. 다나하어의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순이익 기준으로는 최저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그걸 뛰어넘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이 2023년보다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액 역시 2023년의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EPS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사주 매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실적을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원래 예상치가 4분기 대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 만큼 뭐 이 부분은 악재는 아니다. 당연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PS는 증가를 했지만 순이익 기준으로는 어떻게 됐든 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2025년 2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과 EPS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봐서 다나허의 주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지는 못하죠. 2022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270달러는 일단은 돌파를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적어도 2023년 실적은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2230달러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무난히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최대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예상하는 건 245달러까지는 뭐 무리 없이 실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달러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245달러 이상을 돌파를 했을 때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23년의 저점을 확인해 보게 되면 185달러 수준이었죠. 뭐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거는 뭐 단기적인 악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2024년에 주가는 예상보다 적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때는 미국 쪽으로 자금이 몰리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거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품을 제거하고 과거 실적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30달러, 245달러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켈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실적으로 보시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2024년에 실적이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턴 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EPS를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순이익 나누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이게 EPS죠. 주당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한 주당 얼마를 벌어들이냐 이건데 2022년에 41이었죠. 그리고 2023년에 29였으면 그냥 대충 추정해 보면 그냥 제 예상으로 추정을 해보게 되면 적어도 한 45달러 정도는 4,500만입니다. 4,500만. 이 기준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4년 4분기 실적이 적자가 이어졌죠. 적자가 이어지게 되면서 EPS도 역시 적자였는데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EPS가 흑자 전환하는 걸 보게 되면 아마 단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확인을 다시 해드릴게요. 수정이 좀 안 됐네요. 2022년 실적은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경우는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가격이죠. 42달러까지는 일단은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2달러 돌파를 하게 되면 중장기로는 75달러까지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릭스는 EPS를 기준으로 봤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베라모빌리티입니다. 어제 뉴욕시랑 이슈가 좀 있었죠. 수주를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5배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EPS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6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졌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32일. 근데 지금 EPS 보게 되면 0.29잖아요. 순이익이 줄어들었는데 EPS가 늘어나는 건 자사주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사주. 그러면 당연히 소각을 하게 되면 EPS는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비교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EPS나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이 가장 높았는데 2025년이 그걸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달러 부근은 20달러에서 21달러 부근은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28달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27.5달러와 27.5에서 28 사이는 단기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 나면 한 30% 정도 수익 날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울버린 월드와이드 이것도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순이익이 없는데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죠. 왜냐면 매출액이 줄어들고 참고로 울버린 월드와이드는 신발 뭐 이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영향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주가를 확인해 볼게요. 일단 매출은 2024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100% 정도 증가를 할 겁니다. 46억이면 2배면은 92억이죠. 그거보다 높게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EPS는 89%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이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EPS를 보게 되면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바닥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버린 월드와이드 2023년, 2024년까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적어도 주가는 25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 정도 수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는 이렇게 밀려 있죠. 밀려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과 함께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한 12.5 정도 현재 부근인데 올라가게 되면 25까지 거의 100%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요. 그래서 그 실적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2025년 분기 EPS 기준으로도 체크를 좀 해갖고 정리를 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 나오는 턴어라운드 되고 캘릭스는 흑자 전환하면서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베라모빌리티는 4배 증가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1분기 흑자 전환, 2분기 1분기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고요. 울버리는 순이익 기준으로 2배 정도 좋아지고 최대. 그다음에 EPS 기준으로 계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4월 23일 실적 관심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